하겠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인류 도시 인천을 이끌고 계시고요. 계양을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유정복 인천광역장님을 소개합니다. 꿈을 향한 변화의 도시 비상하는 계양을 구민 여러분들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윤환 구청장님. 기분 탓인지 모르겠는데 시장님보다 구청장이 박소리가 좀 더 컸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유정복 시장님을 소개합니다. 이렇게 해드려야 구청장님이 마음이 편하실 겁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계양구의 큰 어르신이시죠? 대한노인회 계양구주회 김대기 회장님. 고맙습니다. 이화는 미리 말씀드린 대로 시간 관계상 일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소개되시는 분들은 함께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여러분들이십니다. 계속해서 계양구 의회 의원 여러분들 함께 좀 일어나 주시죠. 이상호 부장님 비롯해서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주요 대빈들 명단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표출되신 분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네, 회장님들, 이사장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어디 계실까요? 함께 좀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대한민국을 특별하게 지켜주신 고은날대 회장님들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다음 페이지,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자, 어디 계실까요?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 청년학교 행정교사 여러 회장님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자, 그 누구보다도 이 자리에 계신 계양 구민 여러분들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모두를 환영하는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9만 계양구민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계속해서 환영 인사 말씀을 듣겠습니다. 윤환 구청장님께서 오늘 행사를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꿈을 향한 변화의 도시, 오늘보다 내일이 더 기대되는 곳입니다. 윤환 구청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시전 행사에 우리 어린 학생들이 멋진 공연을 보여드렸는데 돈 주고 불러온 팀이 아니고 우리 계양 상동의 댄스 동아리 팀입니다. 잘했죠? 오늘 이정복 시장님이 오셨는데 어저께까지 오늘 아침까지 날씨가 굉장히 최강의 한파로 날씨가 추워서 많은 고생들을 하셨거든요. 시장님이 오시니까 날씨가 환하게 계양이 이런 저력을 갖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오시니까 날씨가 이렇게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시장님이 그 인천에 행복 인천 또 초일류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시는데 열심히 하셨고 또 이 계양에 오심을 환영한다는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냅니다. 이번 초일류 도시라는 게 여러 가지 지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대도시의 인구 증가율이 대도시의 서울, 인천, 부산, 대구, 광주 다 인구가 떨어지고 있는데 우리 인천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출생률 1명대가 안 되고 있습니다. 0.8명 정도 전국 평균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인천은 11%가 넘습니다. 인구 증가율, 출생률 압도적입니다. 그리고 경제 성장률 대한민국 전체가 2% 상회하는 것으로 제가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은 2.5배 정도, 5% 이상. 그래서 시장님 다 말씀을 하시겠지만 일단 초일류 도시를 만드는데
정말 혁혁한 공을 세우셨다. 저는 민주당의 구청장이라서 혹시 국민의힘 시장님을 이렇게 칭찬해드리면 오해하실 수 있는데 잘한 건 잘했다고 말씀을 드려야죠. 제가 초기에 시장님한테 처음 뵙고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인천에 10개 군구가 있는데 2명만 민주당 출신 기초단체장이 부평 대한민국만. 그래서 절대 편애하지 마십시오. 이 부탁을 꼭 드린다 그랬더니 거의 4년 지나도록 그 약속은 지켜주셔서 오늘은 우리 내빈 속에도 간략하게 이렇게 화면을 해드렸는데 정말 죄송스러운데 왜 그러냐면 우리 시장님이 정말 바쁜 시간을 내셔서 우리 대학에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도 뭐 여러분들 이제 항상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기회가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간략하게 했다는 그런 그 이해의 말씀을 좀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내려가고 싶은 게 우리 의회 청사가 그렇게 차로 이동을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취임과 동시에 시장님을 찾아뵙고 한 5번 정도 찾아뵀을 거예요. 우리 의회 청사가 버스로 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굉장히 행정력 그 낭비가 심하다. 그래서 꼭 청사를 져야 되겠는데 우리 도로 어렵다. 시장님이 도와주시면 안 된다. 아마 인천시 개청 이래 역사상 유례 없는 그래서 청사 짓는 데는 원래 지원을 하지 못하게 돼 있거든요. 법적으로. 그런데 30억 지원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모레 오픈을 할 건데 준공식을 할 건데 그래서 이제 행정력이 그 원거리 지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손실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시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시장님 말씀을 굉장히 저희가 듣고 많은 말씀을 소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우리 시장님 이 귀한 방문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구민 여러분들도 바쁜 시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대학을 이끌어가시는 윤환 구청장님께서 환영 인사를 해주셨습니다. 목소리가 정말 좋으시네요. 귀한 말씀 고맙고요. 지금 시장님이 어떻게 시정을 운영하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너무 가슴 뛰는 얘기입니다. 출생률 증가율도 1위고요. 인구 증가율 1위. 바로 어디입니까? 우리 자랑스러운 인천광역시라는 거 여러분께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시장님께서 계양구를 오히려 편애하신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잠시 후에 시장님께서 직접 2026년 새해 시정 주요 정책을 말씀을 해주실 건데 그 전에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글로벌 탑 10시티 인천광역시에 관련된 겁니다. 함께 보시죠. 미래의 아이들에게 네가 어디에 있든 너는 따뜻하게 케어받을 거고 세계적 바이오 기업들이 너의 연구를 주목할 거야. 너 없이는 전 세계 비행기가 뜨질 못할 것이며 너의 앞마당에서 너는 수많은 케이크 ช็อก팬들을 매우 쉽겠지. 더 나은 미래를 전하기 위해 모두에게 열린 글로벌 탑10 시티로 인천이 먼저 갑니다. 대한민국은 따라오시길. 인천광역시. 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천이 먼저 갑니다. 대한민국은 따라오시기를. 여기에 많은 뜻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의 여러 정책들이 대한민국을 선도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를 이끌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구청장, 군수, 삼선 국회의원 그리고
또 2개 부처 장관을 지내셨고요. 광역시장 재선으로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경력으로는 대한민국의 유일무이한 현존하는 정치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인천 출신 최초의 인천광역시장으로서 언제나 소나 인천 생각만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만날 준비 되셨나요? 되셨습니까? 인천이 대한민국입니다. 유정복 인천광역시장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2026년 연두 방문을 통해서 계양구 여러 리더 여러분들, 시민 여러분들을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귀한 시간 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연두 방문은 왜 하느냐? 이 방문을 통해서 우리 계양의 현실, 인천의 현실, 그리고 어제보다는 오늘, 오늘보다는 내일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공감의 자리를 갖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아주 솔직하고 신선하고 그 다음에 진지한 그런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앞서서 아까 윤환 총장님께서 인사 말씀이 계셨지만은 제가 3년 반을 지켜와 봤는데 계양구 발전에서 아주 헌신적으로 애를 썼어요. 시청에 있으면은 이제 군수구청장님들도 현안을 갖고 오잖아요. 근데 윤환 총장님이 유독이 많이 와서 지역 얘기를 하시곤 합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또 그래서 계양 예를 들어 아까 얘기했지만 의회 청사가 35년 만에 이 바로 구청하고 인접해서 오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되고 제가 의회도 잠시 들렸지만은 우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왜 구의회가 국민들을,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더 열심히 일하는 전당이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시의회에서는 또 구를 대표해서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시의원님들이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계양구 시의원님들이 누구보다도 다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고 계세요. 김영도 조성하는 다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 김대기 의회장님 제가 자주 뵙죠. 의회하고 많은 이제 모임을 하는데 정말 굉장히 수천한 책임감을 갖고 계신 분인데 이 자리를 통해서 또 이렇게 함께 해주시고 여기 각 보훈단체장님들 또 중간 회장님들 또 자생단체장님들 모두가 계양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제 드린 말씀은 우선 첫 번째는 지금 우리는 어떠한 인천에 있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계양은 지금 어떤 현실 속에서 무엇이 과제인가 그리고 이제 또 인천의 기타 문제를 조금 말씀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생각들을 제가 질문이나 이게 있으면 답변해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인천은 이제 우리 윤환 총장도 꿈 얘기인데 저도 꿈이에요. 인천의 꿈을 실현시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간다는 비전 하에서 시민이 행복한 세계 쫄깃 도시를 만드는 것이 인천시의 목표고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 균형 창조 소통입니다. 제가 균형을 왜 내세우냐? 사실은 사람마다 다 처하고는 환경이 달라요. 지역마다 다르고 자기 하는 일에 따라 다르고 다 환경에 따른 다 영향을 받아요. 근데 다 함께 행복한 사회가 좋은 사회 아닙니까? 근데 지역 간 균형이 매우 중요해요. 저는 인천에 10개 군구가 있습니다. 10개 군구가 소중하지 않은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프지 않은 데 있을까요? 저한테는 소중한 다 300만 시민.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우리가 더 도움이 필요한데 더 도와주는 그것이 균형이에요. 그래서 그건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차원에서 어느 지역보다도 계양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고 균형 발전 이루어나가지고 애를 쓰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런 면에서 계양구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지만 이것이 결국은 거예요. 인천 발전된 거예요. 여러분들 계양 국민이면서 동시에 인천 시민 아닌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인천 시민은 어떤 지역의 구민이든 국민이든 다 지역 주민이에요. 그래서 이건 별개가 아니에요. 모든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공용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균형과 창조와 소통이라는 것을 아주 좋아하고 시정철학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총장님으로서 많이 이걸 알고 계셔서 이미 말씀드렸지만 대한민국에서 표를 보다시피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유일한 대도시가 부산입니다. 부산 나머지 다 있어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과거 한때는 부산이 400만 가까이 됐어요. 인천이 100여만 시절에. 근데 지금 부산은 우리 인천보다 19만 명 더 많아요. 이제 3년 뒤에는 인천은 부산보다 인구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기 70이 인천은 대한민국 제2의 도시가 되는 이런 도시가 돼요. 인구가 늘어난다는 개념이 뭐겠습니까? 기회를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취업이든 문화든 아니면 교육이든 아니면 보다 더 나은 삶이든 좋은 정책이든 그걸 쫓아서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표가 보여주는 것이죠. 이게 뭐 다른 걸 통계가 거짓말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단순하게 인구 증가뿐만이 아니라 출생아 수 증가율이 작년하고 재작년에 인천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그 전 2년 전 2022년 2023년에 태어난 아이들보다 무려 11.6%가 더 많아요. 이것은 대한민국의 기밀적인 기록이죠. 그래서 출생아 수 증가율 1위가 되고 또 인구뿐만이 아니라 경제 문제가 중요하죠. 아까 팀장님 벌써 다 공부를 하셨는데 인천의 경제성장률이 지난 3년간 5.3%는 대한민국 평균 경제성장 2.2%의 2배 반이에요. 즉 쉽게 얘기하면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문제 인구와 경제 두 마리 토끼를 잡은 인천. 그래서 대한민국 성장과 발전을 주도하는 도시가 인천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해에도 뭐 정말 많은 상을 받아요. 정말 아마도 한 지방 정부가 이렇게 상을 많이 받을 것이다 할 정도로 많은 평가를 받고 있고 심지어는 유엔이 주는 우리나라 지방 정부에서 최초의 유엔 글로벌 지속가능 발전 도시상을 받기도 하고 이런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바로 인천이라는 것은 우리가 긍지를 갖고 있어도 되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이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여러 가지 갈등도 심하고 또 불안한 것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은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을 하는 대표적인 도시가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데 어떻게 해서 출생아 수가 이렇게 급격하게 증가됐는가 하는 인천의 독특한 정책들이 주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들어보셨죠? 아이 플러스 1억 주기, 그죠? 아이 낳으면 1억 주기. 또 여기에 차비 주고, 집 주고, 또 이어주고, 맺어주고, 길러주고. 이건 대한민국에서 독특한 정책들이거든요. 쉽게 얘기하면 아이를 낳으면 결혼해야 되잖아요. 결혼하려면 만나야 되잖아요. 그것부터 저는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이어드림이에요. 이어드림을 작년에 5번을 했어요. 100명의 남녀를 선발을 해서 했는데 요새 인기가 좋습니다. 이 자녀분들 제가 입전해서 10대이 넘어요. 그래갖고 이분들이 만남을 이어가는 게 50%가 넘어요. 공무원보다 15% 이어지고 또 맺어주면은 그 다음에 맺어줘야 뭐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혼하면은 인천시청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공시설을 무료 예식장으로 대여를 해줍니다. 또 100만 원의 비용도 이제 보조를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작년에 하버마트에서 두 쌍이 결혼했는데 제가 갔다 왔어요. 벌써 이제 결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멋진 그 장면을 봤는데 올해도 계속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어지고 맺어지고
또 결혼하면은 1억 주고 1억 주게 한 번 주면 인쇄식 돈 있어 그렇게 하니까 지금도 사실 7천만 원 이상을 받고 있었어요. 첫 만남 지원금 아동수당 있어요. 근데 이것을 1억으로 딱 하는 순간에 개념이 확 달라진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임신했을 때 임산부 출산지원금부터 시작해서 교통비지원금, 그래서 첫 만남 지원금, 그 다음에 부모급여, 아동수당 이렇게 쭉 해나가는데 지금까지 없었던 즉 초등학교 들어가서 또 고3 때까지 없었던 거를 월 15만 원을 매달 지급을 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 이제 2024년 태어난 애들부터 그렇게 되고 그 전에 태어난 애들은 단계별로 구간을 정해서 어쨌든 간에 고3 때까지 이렇게 하고 전체 누구나 2억은 기본적으로 받고 또 자기 상황에 따라서 이런 아주 극단적인 경우만 다 모은다면 3억 4천까지도 받을 수 있게끔 설계가 되어 있는 것이 아이패스 이렇게. 그리고 이제 아이를 낳으면 부모에게 지금 아이패스 이용하잖아요. 아이패스의 환급 비율을 50% 이상을 들여서 여기 가장 결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집들입니다. 천원주택. 집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들에게 하루 1,000원, 월 3만 원에 새 집을 제공해 주는 거예요. 6년간. 새 아파트 들어가려면 최소한 아마 40, 50만 원, 60, 70만 원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인천시는 3만 원에 해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너무 쇄도하죠 이거. 그래서 이게 경쟁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작년에 1,000호를 공급했어요. 1,000집을. 올해도 1,000호하고 내년도도 하고 그래서 매년 1,000호씩을 공급을 해요. 근데 놀라지 마시라. 1,000호를 새 집을 드는데 인천시 예산이 36억밖에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 누구든지 다 이걸 놀라요. 새 집을 지어서 하려면 몇 억씩 들어가잖아요. 근데 결국 금융으로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1,000호를 공급하고 요 6종 세트를 다 하는 것이 작년에 추가 예산이 737억이에요. 인천시 예산 15조에 0.5%가 되지 않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 효과는 100배, 1000배 이런 걸 낳게 된 거예요. 여기 시의원님들도 이 과정을 쭉 시험을 얼마나 전국적으로 야 이건 인천시에 정말 잘한다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출생 정책의 대표가 됩니다. 제가 장담을 했어요. 정부에서 받게 되니까 아니나 다를까 정부에서 8살, 9살 아동수당 금융부터 시작했어요. 이제 인천을 따라오는 거예요. 인천이 먼저 갈 테니까 대한민국은 따라오십시오. 바로 그게 인천의 상식입니다. 이제 아이패스는 여러분들 교통비지원 월 15 이상 되는 교통을 할 때 시민교통부터 환급을 해드리는 아이패스 부터 시작해서 이제 광역 아이패스 월 8만 원에 무제한으로 이용하는 거. 그 다음에 여기 공전에 히트친 게 아이바다 패스 있죠. 아이바다 패스. 작년에 인천에 있는 방문하신 분들 아시죠? 방문하신 분들 있죠? 네. 얼마에 다녀오셨어요? 네. 버스 요금 1,500원에 100명까지 있었습니다. 사실상 100명 구하는데 평균 7만 원, 왕복 14, 5만 원 돼요. 우리 1,500원인데 그래서 제가 균형을 얘기했잖아요. 교통 활성화를 통해서 인천이 정말 이 보물성 프로젝트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근데 지금도 지원했었어요. 그 전에도. 저도 방문할 때 인천시는 사실 80%를 지원했어요. 하나시도는 50%를 지원했어요. 지금 그 전에도. 그런데 80% 지원할 때도 왕복하고 한 3만 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1,500원 하는 순간은 개념이 달라졌어요. 전혀 개념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추가 예산 지원하는 게 24억밖에 안 돼요. 근데 인천시민을 완전히 깜짝 놀라게 하고 갖다 백령도든 대청도든 영평도든 덕적도든 자활도든 이작도든 승봉도든 다 선호에 가는 이런 정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거에 추가적인 지원이 24억밖에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버스를 타고 다닐 때 1,500원으로 다니지 않습니까? 1,500원으로 다니는 게
그냥 버스 1,500원으로 운영되는 게 아니라 인천시에서 시 예산 무려 한 3천억을 지원하는 거예요. 3천억을 지원해서 1,500원에 다니실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버스 준공영제입니다. 근데 여객선에 대해서 준공영제를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3천억을 지원해서 다니는데 별로 느낌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24억 추가 지원해갖고 체감도는 100배, 1000배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바로 체감도 높은 정치입니다. 시민들이 설문조사하니까 가장 필요하다는 게 뭐냐? 그랬더니 이 아이바다 패스, 아이패스 이런 게 현실에 와닿는다. 이렇게 조사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물섬 우리 올해도 안 다녀오신 분들 백령도도 가고 연평도도 가고 아름다운 섬 많이 가시기로 하고 이게 아이바다 패스예요. 이 아이파이스 시리즈 중에서 올해 하는데 가방기부터 일단 75세 이상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무료화를 합니다. 그래서 75세 이상은 시내버스하고 지하철하고 호안에서 마음대로 다닐 수 있도록 I15 패스를 그냥 하반기에 실시를 해서 확대 발전시키고 1,000원 주택이 10개 있으니까 1,000원 시리즈들이 많이 나요. 지금 하고 있는 대충 1,000원 택배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택배를 인터넷 지하철 1호선, 2호선을 이용해갖고 이제 택배를 배송을 하는데 택배 걸리는 시간은 반으로 줄고 배송비는 보통 1일 3,500원을 1,000원으로 1,000원 택배 그래가지고 1년 만에 100만 건을 돌파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120만 건이 되고 일어난 매출액이 14%가 늘어나고 이 가맹업체가 지금 한 8,000개 업체가 가맹하고 이런 이제 1,000원 택배 정책 등 1,000원 시리즈는 그 외에도 금융해야 할 것들이 몇 가지가 더 있어요. 1,000원 캠핑, 1,000원 복비, 그리고 1,000원 세탁 그런 부분들이 좀 시간이 되면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위한 1,000원 복지기금을 1,000억을 마련하고 제가 이 인천이 크게 이런 중요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추진해오고 있다. 그래서 인천이 대한민국의 저희가 성장과 발전을 선도하는 대표 도시를 제작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계양. 여러분들 계양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옛날 계양은 역사적으로 보면 인천보다 더 오래된 지명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계양 정령 80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인천 정령은 600년 됐어요. 인천이라는 이름은 600년 됐고 계양이라는 이름은 800년이 넘었어요. 이런 역사성을 갖고 있어요. 그동안 행정체제가 많이 개편돼가지고 한때는 여기가 김포군 계양면으로 있었죠. 그리고 이것이 도시화가 일어나면서 급격하게 인구가 증가되고 또 변화되고 있는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계양입니다. 근데 지금보다 앞으로 변화될 계양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좀 진행형만 말씀드릴게요. 계양에서 강화까지 고속도로가 확정돼서 이제 곧 통일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김포를 거쳐서 강화까지 이루어지는 고속도로가 확정이 됩니다. 착공에 들어가게 돼 있는 것이고 중요한 게 여러분 철도잖아요. 철도인데 지금 대표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그 대장 홍대에서 이런 부분은 이제 사업 확정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행정적인 건 제가 잘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좀 어려워하실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초등학교 계획에 조만간에 여기 포함돼가지고 사업을 시작합니다. 대장 홍대선이고 그 다음에 GTX D 노선이 모두 계양역을 통과합니다. 계양역이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제 역이 GTX B는 착공이 돼가지고 지금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동도부터 서울역까지 30분 이내에 공사하고 이 D 노선, E 노선은 바로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거, 저기 김포에서 출발하는 게 계양역으로 다 와서 여기서 서울
계획으로 확정됐고 지금 절차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아마 상품화 구축 계획에 포함되면 그 다음부터 이제 신속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시면 돼요.